안녕하십니까. 이재명이가 굴욕적으로 미국 가서 회담하는 동안에 기업들이요,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압박을 받으니까 지금 대규모 추가 투자 이런데 MOU나 계약을 체결한 게 산자부에서 발표한 게 벌써 하루 동안에 11건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기존에 3,500억 달러에서 1,500억 달러 추가해서 5천억 달러가 된 거예요. 에너지도계 1,000억 달러 수입해서 1,500억 달러. 다 합치면 이게 6,500억 달러. 와, 어마어마합니다. 어마어마해. 일본은요, 우리나라보다 GDP가 2배가 훨씬 넘죠. 외환보유고도 3배 됩니다. 그런데 일본에게 총 5,500억 달러. 일본보다 많습니다. 5천억. 그 다음에 유럽, EU가 6천억. 보다 더 많습니다. 진짜 글로벌 호구가 됐는데, 여기서 이제 제가 11건 대충 보니까요, 심각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. 예를 들어 이제 가스공사 있잖아요. 가스공사가 이제 공기업이거든요. 예를 들어 이제 LNG나 LPG나 원유, 이런 미국의 에너지를 수입하는데, 이런 게 공급원도 다 변화야 되지만 비용도 있잖아요. 우리나라가 이제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해오면요, 아무래도 물류 비용이 미국보다는 적습니다. 그러게 중동이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있잖아요. 근데 중동에서 살 걸 미국으로 공기업 바꾸면요, 바로 이제 경제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가 있고 경제성이 무너진단 말이에요. 왜냐면 이게 시장의 경제에 따라서 기존에 구매를 했는데, 근데 공급선을 인위적으로 미국 거 다 해라면 울며 겨자 먹기로 조건이 나쁘더라도 미국 걸 사와야 되잖아요.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. 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.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쓰는 양이 있잖아요. 우리나라 에너지가 이제 1년에 예를 들어 200억 불 정도 수입에 쓴다. 근데 미국에 1,000억 불 하려면 50억 불을 늘려야 된단 말이에요. 에너지를, 그렇죠? 필요 없는 에너지를 사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. 왜? 약속을 했으니까 지키려면. 지금 우리 수입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보다 쓸데없이 더 사와야 되는 이런 데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. 더 심각한 건 미국에 과연 이게 팔 여력이 있냐,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. 미국의 1년에 연간 에너지 수출이 2천억 불이다. 근데 EU가 또 6,500, 7,500 사온다 했잖아. 그럼 이게 생산이 안 돼. EU도 팔고 우리나라도 미국이 투자 약속은 해놨는데 생산 여력이 돼야 팔 거 아닙니까? 하여튼 이것만 봐도 이게 심각한 문제들이 에너지 부분에서도 이게 많고요. 그 외에도 조선이나 또 이제 원전, 자동차 이런 게 많은데,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. 예를 들어 이제 이재명이 조선소에 하나가 7조를 투자한다. 엄청난 자금 압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. 옛날에 대우중공업이 그렇게 고생하다가 망해가 하나그룹이 넘어왔잖아요. 근데 지금 돈 번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무리하게 7조씩 들어서 인수했다가 나중에 조선경제 죽으면 애물단지 됩니다. 나중에 반드시 사고 터집니다. 제가 우리 자영이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중공업에 3, 40년 조선소에 근무했습니다. 제가 조선은 좀 알아요. 그렇게 주식 투자를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옛날에 엄청나게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에요. 지금 호황이라도요, 거기 그 조선소에서 일반 배 만드는 거예요. 특수배가 있나? 우리나라가 항공모함 새로 만들 것도 아니고요. 전국에 군함은 또 따로 있거든요. 일반 조선소 하면 파이가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배가 똑같은데 이걸 나눠 먹는 거예요. 중국, 그 다음에 미국, 우리나라, 일본 이런 식으로 나눠 먹는 거예요. 그 나중에 엄청나게 불황이 오면 그 엄청난 투자 후유증이 반드시 옵니다. 반드시 옵니다. 하여튼 그것도 문제고요. 지금 여러모로 11개 저 양해각서 문제인데, 제가 이번 동영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요, 이거는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제대로 좀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. 대한항공 있잖아요. 왜 국적이니까. 대한항공은 우리나라 이제 아시아나항공 인수하면서 유일하게 우리 국적 대형 항공사니까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. 이거 제대로.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제가 대한항공 옛날에 주식도 좀 사고 팔고 이런 게 있고, 대한항공이
인연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게 이번에 과연 이제 그 비행기를요, 100세대, 보잉기 100세대, 그 다음에 그 GE라고 있잖아요.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, 이게 제일 GE가 큰 회사인데 엔진 회사예요. GE 하고 이제 그 보잉 이래가지고 엔진하고 비행기를 사오는데요. 70조를 투자하겠다. 언제까지? 바로 이게 몇 년 안 남았어요. 2030년까지. 2030년까지 보잉기를 100세대를 추가로 구매한다. 그 다음에 이거 GE로부터 엔진을 또 구매해서 총 70조를 투자한다. 이게 넣었거든요. 엔진 값이 19조 2천억, 한 20조. 그 다음에 비행기 100세대가 50조. 비행기 한 대가 5천억 하는 모양이네. 100세대가 50조. GE 에어로스페이스, 이만한 에어로스페이스, 이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GE. 그게 우리나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게 독자적인 엔진은 못 만들어요. 전부 이게 로열티입니다. 뭐 대단한 회사가 아닙니다. 자,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? 요걸요, 제가 한번 따져봤거든요. 원래 작년까지요. 작년까지 그 대한항공의 그 사업 계획서 제가 공시를 작년부터 쭉 다 살펴봤습니다. 실제. 대한항공이 어떻게 했냐. 2024년부터 이렇게 했습니다. 우리 다 아시다시피 그 비행기 만드는 거는 전 세계에 크게 두 개가 독점하고 있죠. 두 개가 반반 그 과점입니다. 유럽의 그 다국적 기업, 유럽의 그 에어버스죠. 에어버스 다국적 기업. 그 다음에 미국의 보잉. 두 개가 거의 뭐 양분하고 있다. 근데 대한항공이요. 에어버스하고 이제 그 2024년 작년 3월에 에어버스 비행기를 이제 33대를 구매를 했다. 그때 137억 달러로 33세대의 그 에어버스 비행기를 구매를 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그 보잉이 사고도 많이 나고, 그때 보잉이 사고 많이 났죠. 그래서 이제 에어버스 쪽으로 이게 조금 옮겨가던 보잉이 위기에 처했죠. 그때 보잉 747, 뭐 737 맥스 뭐 이런 거 사고 많이 났잖아, 보잉 비행기가. 그러면서 이게 그 유럽의 에어버스 쪽으로 가서 대한항공이 작년에 에어버스를 33대를 계약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게 그 대한항공이 이제 뭐 저가 항공 이런 거 틀리니까 앞으로 이게 이제 수요가 느니까 비행기를, 그러면 이게 비행기라는 거는 몇 년 계획을 세우잖아요. 그래서 이게 작년에 투자를 어떻게 그 발표했느냐. 실제 어떻게 그 구매를 하겠다. 이런 이제 그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실제 순차적으로.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그 처음에 중장기로 어떻게 했느냐면요. 보잉하고 에어버스를요. 원래는 이게 그 140세대인데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, 그러니까 작년에 에어버스 30대를 33대를 샀고요.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게 또 어떻게 에어버스하고 보잉을 살 거냐 계획을 제가 공시한 걸 보니까 원래는 이게 그 에어버스는 추가로 이게 그 50대를 더 산다. 대한항공이 비행기 많이 사네. 전부 리스로 살 겁니다. 50대를 더 산다. 그 다음에 그 보잉은 70대 정도.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도입하는.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게 그 에어버스하고 이게 보잉을 비슷한 비중으로 에어버스도 이게 50대 구매하고, 뭐 보잉도 한 70대 구매하고 뭐 이런 식으로. 원래는 이게 그 다 이게 두 개 회사가 양분하고 이게 다 수요가 있으니까. 그리고 에어버스하고 이게 협조도 많거든요. 보잉만 있는 게 아니고. 다 이게 판단해서 이게 다 여러 조건 따져보고 그런 경쟁을 시켜야 또 이게 싸게 좋은 조건을 사올 거 아니에요. 원래는 이게 이런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이재명이가 좌파가 미국에 많이 사. 1,500억 불 더 투자해. 원래 3,500억 불 중에. 이런 식으로 이게 압력을 여니까 뭐 울며 겨자 먹겠지. 대한항공의 조원태는 이제 경영권 분쟁에 난리잖아요. 경영권 분쟁은 이게 정부 도움이 절대 중요합니다. 왜?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항상 많거든요. 지금 이게 대한항공의 개판이잖아. 경영권 분쟁이나. 그러니까 정권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. 그래서 이재명 정권에서 대한항공 보고 야, 보잉 비행기 한 30대 더 사. 30대 더 사. 한 100대 사.
그래야 이게 70조 양을 맞추니까 이런 데 저는 압력을 넣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갑자기 30대를 늘려가지고 원래도 하면 이게 70대 사고 에어버스 50대 사는데 장기 계획이. 근데 갑자기 100세대를 산다. 그러면 이게 추가로 30대 이상 더 사는 거예요.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? 에어버스는 이게 계약 안 살 수는 없잖아요. 에어버스하고도 이게 장기 여러 협력 사업이 많아요. 부산에서 뭐 협력 사업도 하고 그렇잖아요. 두 개인데 하나는 이게 뺄 수는 없잖아. 그럼 에어버스도 사고 보잉도 사면 이게 과잉이 되는 거예요. 비행기가 과잉 공급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모든 게 기업이 자기 판단하에 장기적으로 최적의 전략하에 투자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이재명 좌파 정권이 무조건 미국의 트럼프 대 요구 때문에 무리하게 투자를 확대하니까 지금 이게 대한항공은 어떡합니까? 비행기를 보잉 3대 더 사면 에어버스는 안 사거나 아니면 에어버스 안 사면 이게 또 협조 관계나 그게 또 회사 이익이 안 맞잖아요. 그것도 이게 비행기 잘 만들고 더 보잉보다 요즘 인기가 더 좋은데 그렇잖아요. 이런 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근데 이거 70조를요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어요. 이게 뭐 리스로 사겠지. 보통 비행기 돈이 어디 있나요? 근데 이 리스 비용은 또 어떡합니까? 갑자기 추가로 많이 사면 제가 이번 2분기 그 대한항공이 그 자산을 봤거든요. 제가 봤어요. 대한항공이 어렵습니다. 지금 시가총액이 9조 정도 되거든요. 주가가 한 2만 원대 9조 정도 하는데 옛날에는 한때는 이게 엄청나게 떨어졌었어요. 대한항공이 어렵습니다. 이익은 나도 이게 워낙 재무구조가 안 좋아요. 자, 자산 제가 이거 2분기입니다. 자산 총계 대한항공이 그 총 부채가요. 자산하고 보면 자산이 34조 9천억, 총 자산이 34조 9천억입니다. 34조 9천억, 그러면 35조 잡자고요. 근데 비행기를 70조 삽니다. 보잉만. 와, 총 자산이 35조인데, 근데 중요한 게 부채가 얼마다? 부채가 24조 1천억입니다. 24조가 부채입니다. 이렇게 기업이 되겠습니까? 24조가 부채입니다. 총 자산이 35조. 그러면 이게 자산에서 부채를 빼니까 자본 총계라 하죠.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 총계, 이게 이제 순자산이거든요. 자본 총계가 10조입니다. 10조.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9조고요. 10조 7천억이에요. 대한항공의 자산에서 부채를 다 빼면 순 자본 총계가 10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비행기를 70조를 외상으로 리스가 외상이지 또 부채가 70조가 느는 거예요. 엄청난 거예요. 심각한 게 문제입니다. 야, 저는 이게 어떻게 부채 비율이 지금 223%입니다. 우리나라 부채 비율 요즘 100% 잘 안 넘거든요. 옛날하고 달라요. 물론 이 비행기 산업이 리스가 있으니까 뭐 약간의 특수성이 있을지 몰라도 223.9%가 부채 비율인데 근데 갑자기 보잉만 70조를 산다. 그럼 이게 에어버스는 또 어떡하냐 50대. 그럼 이게 부채가 도대체 한 100조 되나? 그럼 이게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될까? 참 이게 걱정됩니다. 모든 게 사업은요 경제 논리에 따라서 가야 된다. 근데 지금 이재명 정치 논리에 따라서 말도 안 되게 기업들을 막 겁나게 후려치가지고요. 기업들이 목을 비틀어가지고 억지로 투자 만들면 이재명이 몇 년 하면 끝나죠. 지는 뭐 길어봤자 5년이고 탄핵당하면 1, 2년 하다 쫓겨날 수가 있는데 그 기업들의 부담은 천년 만년 가는 겁니다. 그러게 모든 게 주주들한테도 부담이 가는 겁니다. 어제 합의했을 때 대한항공의 어제 주가가 4% 이상 폭락을 했다. 어제 대한항공 주가가 4% 이상 폭락했거든요. 이것만 봐도 지금 우리 주식 사이트 가서 대한항공 주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. 이재명이라는 게 비판 일색이다. 심각한 문제다. 하여튼 중요한 거는 경제 논리가 아니고 정치 논리에 따라서 무모하게 투자하면 반드시 경제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.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죠.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